저는 다시 떠났지만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아직도 그 사람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웃기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끝은 기다릴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집은 그대로였어요. 현관에 걸린 외투도 식탁 모서리에 남은 작은 흠집도 그 사람이 늘 켜두던 거실 스탠드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저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아침엔 밥을 안 해도 될 이유가 생겨서 허전했고 저녁엔 국을 끓이면 너무 많이 남아서 마음이 시렸습니다. 냄비 뚜껑을 닫고 끓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마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져서요. 자식들은 제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좀 나가요. 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고향이라도 다녀와. 저는 늘 그래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디를 가도 결국 돌아오면 이 집인데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밤에 잠이 들려는데 거실 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정막이 너무 커서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루만이라도 다른 공기를 마셔보자.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거창하게가 아니고요. 얇은 니트 한 장, 따뜻한 양말, 약 봉지, 그리고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지갑.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기 전에 거실을 한 번 더 봤어요. 늘 그 사람이 앉던 자리에 쿠션이 살짝 눌려 있더라고요. 저는 괜히 쿠션을 한번 톡톡 두드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겨울 끝자락 같은 햇빛이 길게 늘어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레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먼저 고이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들고 있는 표가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혼자만의 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역 안내 방송이 나오자 괜히 손바닥이 뜨거워졌고요. 역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맡던 냄새랑은 다른 흙과 나무와 오래된 가게들의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갑자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기 전에 먼저 길부터 걸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빨리 걸으면 기억들도 지나쳐 버릴까 봐요. 골목은 조금 좁아졌고 가게들은 바뀌었는데 이상하게도 바닥의 경사나 담벼락의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이 까졌던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내려가면 항상 물이 고여있던 길모퉁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때의 저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고 지금의 저는 울지 않으려고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저녁엔 작은 여관방 창문을 열어놓고 앉았습니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누가 문 닫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 소리들 사이사이에 아주 오래전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끼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엄마의 목소리도, 그리고 제가 애써 묻어둔 어떤 소년의 목소리도요. 그 소년은 제가 한동안 첫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어릴 때 좋아했던 애 정도로만 얼버무리곤 했는데 고향 공기를 마시니까 그 사람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유요?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문득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는 지금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교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운동장은 더 평평해 보였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자 경비실에 계신 분이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잠깐만 둘러보고 가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들어서는 순간 제 발끝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끝 낡은 미끄럼틀 근처에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할 시간도 아닌 것 같았고,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가까이 갔습니다. 괜히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니 아이 손등이 빨갛게 얼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어디가 아프니?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 더 울어버렸습니다. 그 울음이 참 이유를 몰라도 가슴이 쿡쿡 아픈 울음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허공에 떠 있는 손으로 괜히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근데 내가 더 추우면 안 되잖니. 아이는 울음 사이로 겨우 말을 했습니다. 집 가기 싫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집에 가기 싫었던 날이 있었고 남편을 보내고 난 뒤에도 이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가자. 내가 걸음 멈추면 나도 멈출게.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너무 작아서 제 손바닥이 아이 손을 거의 다 덮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오래된 기억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그렇게 잡아주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따뜻함이요. 우리는 학교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고 저는 일부러 가벼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기 떡집 아직 있네. 너 떡 좋아하니? 저기 슈퍼는 예전에 문방구였어. 아이가 웃지는 않았지만 울음은 멈췄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알려준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낡은 주택가 끝자락, 담장에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인 집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아이 손을 놓으려다 괜히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여기 맞지? 이제 들어가자. 아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문을 두드리지 않고 현관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려는 소리.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려서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말보다 얼굴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 너무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애썼던 선명한 윤곽.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성도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감사의 미소였다가 그 다음엔 믿을 수 없다는 눈빛, 그리고 아주 짧게 흔들리는 입술.
혹시 그가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속에서 이름 하나가 미친 듯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울고 있어서요. 그냥 집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그 남성은 아이를 감싸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일을 보느라. 그러다 제 얼굴을 다시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현관 앞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이가 제 코트를 톡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제 얘기 들어줬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 때문이 아니라 내 얘기 들어줬다는 그 말이요. 누군가가 제게도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 오래 품고 살았거든요. 남성은 잠깐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학교에 다녀오시는 길이셨나요? 그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여기 출신이라서요. 그는 아주 작게 웃더니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맞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제 등을 차갑게 훑고 내려갔습니다. 맞다니요. 무엇이요? 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 쥔 가방끈만 꽉 잡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혹시 잠깐만 차 한 잔 드시고 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상황, 그리고 너무 낯설지 않은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문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그렇게 저는 현관을 넘어섰고 그 집안의 공기 속에서 저는 이 우연이 어디까지 저를 데려갈지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텅 빈 느낌은 아니었어요. 생활의 흔적이 아주 단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아이 그림,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운동화, 식탁 한쪽에 쌓아둔 색연필통. 그 모든 게 이 집에 누군가를 지키는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따뜻한 차가 좋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찻김이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 김 사이로 그 사람 얼굴이 흐릿해졌다 또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어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너무 놀라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세상에 여기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학교 기억나세요? 운동장 끝에 있던 느티나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요. 비 오면 그 아래서 비 피했잖아요. 그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역시 맞으셨네요. 그 순간 저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반가움 때문인지 허무함 때문인지 모를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찻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떠나질 못했죠. 그 말에 저는 괜히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떠났어요. 떠나서 다른 인생을 살았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이세요. 많이 견뎌내신 얼굴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기려다 결국 솔직해졌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여기 있다가 가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있다가 갈까? 남자는 그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 말고는 집이 늘 조용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의 조용함은 익숙한 조용함, 누군가를 기다리는 조용함이었으니까요. 차를 다 마셨을 때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고향에 며칠 계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정한 건 없지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 괜찮으시면 동네 한번 같이 걸으실래요? 아이도 오늘은 좀 웃었으면 해서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그러지 말자는 목소리와 그래도 괜찮지 않겠니라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걸어요. 그는 그 말에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 앞 골목을 하루에 한 번씩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그렇게 향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저를 보면 먼저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 작은 손짓 하나에 하루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학교 다녀오셨어요? 라는 인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오랜 학교를 다녀왔지.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몰라도 좋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서 걷는 길은 이상하게도 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앞서 가다가도 꼭 뒤를 돌아보며 저희가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그는 그런 아이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조용해서 저는 그 조용함 속에 담긴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웃어요?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분명 사람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드는 날씨였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흘린 국물을 닦아주는 손놀림, 신발끈을 매만져주는 순간 괜히 더 얇은 옷을 입히지 않았는지 걱정하는 마음. 저는 이미 한번 살아본 감정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꺼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이 되면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고마운지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잠든 뒤 그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잠들면 집이 너무 조용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데 쉬운 조용함은 아니죠. 그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낮이 더 소중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해지기 전 시간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서로의 말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마치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이는 점점 웃는 일이 많아졌고 그 웃음은 집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괜히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이 조금 덜 비어 보이네요. 어느 오후 셋이서 오래된 문구점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유리 진열장을 뚫어지게 보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 골라볼래?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색연필을 골랐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물로 제가 사주고 싶어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도 와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요즘 제게는 너무 먼 단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 말이 갑자기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올게. 그는 그 말을 듣고 제 쪽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묻혀있던 말들을 저는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간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에서 느꼈던 적막과는 다른 감정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누군가를 잊으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숨쉬게 만든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요즘 조금 괜찮아. 그 말이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그날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행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짐은 늘어있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거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제 모습을 보자 달려와 안겼고 저는 그 작은 등을 오래 토닥였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야죠.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시간이었는데 말들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그림 속에는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 아주머니가 가져가도 될까? 아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머니 또 오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또라는 말이 약속이 될까 봐서요. 현관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오래같이 산 것도 아닌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겠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웃었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아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게 된 것도 다시 누군가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 아직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여백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고향은 저를 붙잡지 않았고 대신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끝나는 순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 때라는 걸요.